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원하는 것을 얻는 말하기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주식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말하기를 중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는 말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오프라인 화수강좌를 연 날이고, 오늘 화수강좌 주제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였어요.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는 말하기에 대해서 실습도 해보고 간단한 강의도 진행을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 강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려드릴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중요한 것만 좀 포인트를 집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상대에게서 무언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 많은 이제 협상 서적 혹은 이런 대화 서적들은 상대가 이성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협상이라고 돼 있으면.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많은 협상을 경험을 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결혼했으면 아내에게 설거지를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뭐 설거지를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한다거나, 뭐 자식간에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컴퓨터를 사러 가서 물건을 깎을 수도 있겠죠. 값을 깎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들, 이게 실은 모두 협상인데, 자, 이렇게 협상들이 많으니 니네가 협상을 배워 라고 해서 막상 협상 강의를 들어보면 이건 다 비즈니스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이론에 기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가 아닌 상태에서 협상을 할 때는, 비즈니스의 협상하고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감성 혹은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더 많은 부분이 개입이 되는 거죠. 내가 물건을 값을 깎을 때 크게 중요한 건, 처음에 시작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야죠. 당연히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해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죠. 내가 어머니가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이렇게 했을 때도 나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더 유리는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협상 스쿨이나 이런 거 보면 정보를 먼저 알아라 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감정이 치우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일상의 협상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감정입니다. 내 감정은 잘 다스리고 상대 감정을 최대한 차분하게 만들고 내 편으로 돌려놔야 돼요. 상황이 내 편이 아니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손해를 감수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감정은 내 편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화술 강좌와 굉장히 큰 줄기가 같죠.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건 상대가 말을 잘한다고 듣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LBC 화술 강좌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감정인가, 그리고 상대가 무언가 해소되지 않은 게 있을 땐 충분히 듣고 거기서 공감을 해주고 긍정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가능하면 많은 말을 하게 하면 더 유리해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억을 하실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화술 강좌 이제 진행을 하면, 오프라인 진행을 하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간단한 교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텍스트를 좀 드려요. 오늘 최소한 이거 정도는 읽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간단하게 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사람에 집중했으면 그 다음은 목표입니다. 내 목표를 들이밀으라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을 사귈 때 말이죠, 한 달은 착한 사람인 척 하잖아요. 물론 두 달을 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게 좀 나쁜 표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처음에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상대가 원할 것 같은 일들을 막 해주잖아요. 그런 노력들, 그 노력은 내가 그 목표를 알든 모르든 어떤 한 가지 목표에 꽂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오프라인 실습에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내가 저 여성과 영화를 보기 위해서 표를 2장을 사놨어요. 영화표를. 사놨는데, 자, 이 표를 샀으니 나는 영화를 보러 갑시다. 그 여성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영화 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자고요.
이 남성이 제시한 그 안에 목표는 뭡니까? 이 남성의 목표는 뭡니까? 이 질문에 짧게 생각을 하면 저 여성과 이 표로 영화를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목표는 그것보다 더 멀리 있어야 돼요. 저 여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만약 저 여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표를 쓰는 것이면 다른 사람이랑 가면 돼요. 굳이 영화를 본 사람을 또 보게 하려고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협상의 목표를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영화는 굳이 안 봐도 돼요. 그 시간을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죠. 만약 목표가 그렇게 확실하다면. 근데 내가 목표가 뭔지가 애매해지고 단기적 목표에만 집중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라고 목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는가 이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자기한테 일종의 최면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일상이 아니라는 거. 일상적인 협상을 할 때도 이게 일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협상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할 때도 단지 한마디여도 미리 준비를 해놓은 멘트로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싸움이 날 확률은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를 쭉 제시를 했어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고, 이거는 이제 향후에 좀 구체적인 강의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꼭 필요한 것들만. 처음에 이 2가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째는 상대의 정의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상대의 정의를.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굉장히 이제 단순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이 예시는 이제 저도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수집하다가 보게 된 예시인데, 오늘 오프라인 실습에서 굉장히 논쟁이 벌어졌던 예시예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자친구를 주려고 100만원짜리 선물을 샀어요.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어떤 드라마인지는 뭐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100만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 구두를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했어요.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아직 썸녀예요. 선물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10만원짜리 이상 선물은 부담스러워서 안 받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명확하죠? 상대가 표준을 제시했어요. 나의 정의를 제시했어. 나는 1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 선물은 안 받는다.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도 고민해보세요. 아까 이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만약 생각이 있으면 답글로도 한번 달아보시고요. 뭐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할인이 돼서 굉장히 쌌다거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보다 더 큰 돈이야 라고 뭐 낭만적으로 풀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안들도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그 상대의 정의를 이용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구두를 나는 10만원에 샀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자, 이게 선인가 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선인가요? 상대가 이 구두를 가지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아니죠. 상대는 자기가 정한 규정을 깨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불쾌감을 갖게 됐어요. 선의가 아니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접근하는 건 상대를 완벽히 속일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내 마음은 10만원 이상의 걸 주고 싶어. 자, 상대가 10만원 이상 부담스럽다고 말했는데 부담스럽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다정하게 말했어도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10만원이야? 물어본다. 이것도 상대가 듣기에는 실은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한 12만원 정도도 받았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만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럼 10달간 10만원 정도의 선물을 드리는 건 괜찮나요? 제가 10만원씩 쓰는 건 괜찮아요? 상대가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랑 10달 이상 만나주면 제가 매달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상대가 좋다고 하죠. 뭐 그 정도는. 그러면 제가 이걸 할부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하는 얘기죠. 할부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제가 매달 10만원씩 선물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만약 중간에 제가 불쾌하게 하거나 저를 헤어지고 싶다면 제가 바로 그 즉시 중고로 팔아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뭔 소리야, 황당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상대의 규정을 안겠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정한 가치를 안겠다라는 얘기예요. 상대가 정한 규칙을 가지고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 간의 협상에서는 이제 그 기업, 다른 기업과 대화를 할 때는 그 기업이 가진 비전이나 이런 걸 갖고 건드리는 거죠. 뭐, 너네 CEO가 이렇게 말을 했던데 지금 네 행동이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니네 광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식은 최대한 공손하고 편안하게 상대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혹은 나를 따뜻하게, 나랑 친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랑 여행 가자. 예를 들어 이렇게 협상을 한단 말이죠. 상대가 나 감기도 걸렸고 그래서 여행은 좀 가기 싫어. 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무슨 감기야. 여행 가면 난데 가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는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는 여행을 가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방침을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감기 나을 때쯤 여행 가게 내가 계획을 좀 세워볼까? 라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점점 더 스스로 미궁에 빠지거나 아니면 수락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 그러면 결국 가기 싫은 거겠죠. 그렇게까지만 하면서 협상하기 좀 힘들겠지만, 근데 그런 말들이 실은 굉장히 협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도 저는 10만원 이상 선물은 받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저는 10만원짜리 이상 선물은 거의 받지 않아요. 실은 이런 말은 파고들 여지가 있죠. 그럼 거의 안 받으셨다는 거는 기존에 받았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예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경우에 받으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취조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게 협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일상의 협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협상할 때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큰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는 상대가 정한 가치관. 이게 뭔가.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명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깸방에 갔어요. 이 친구는 통금이 11시네?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뭔가를 깨는, 네 통금을 정한 건 부모님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인데 시험이 끝났으니, 그리고 오늘은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는 나랑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깸방에서 오늘 조금만 더 있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먹히든 안 먹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친구는 통금 때문에 집에 간다고 했지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건드리는 거, 아까 10만원짜리 그 선물에서도 건드리는 게 뭐냐면, 상대도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고 있어. 상대도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정한 규정을 어기지 못해서 선물을 못 받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탁 깨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경영에서 배우는 협상과 일반 상황에서 배우는 협상, 일반 상황에서 해야 되는 대화, 상대를 설득하는 것, 이게 실은 굉장히 비슷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차이들만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일상에 있어서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은 회사에서도 혹은 기업에서도 잘할 거예요. 기업에서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걸 잘 못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역할을 정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회사에서는 나는 내가 아니라 이거를 협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하는 건 협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가족에게 하는 거는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버리고, 왜냐면 상대한테 기대치가 높으니까 상대가 정한 규칙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협상할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말이 안 돼.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실은 더 심한 말을 회사에서 들었어도 그 상대에게는 그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더 이어갔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즉슨 내가 가족이든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도 감정을 다스리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최면을 거는, 자기 최면이라는 게 이렇게 하고 막 돌리라 그런 거 아니라, 물론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LBC 여러 가지 최면 방송을 통해서. 근데 자기 최면은 스스로 한 번만 되뇌이면 돼요. 난 이건 지금 내가 저 사람
내가 뭐 부모님 혹은 내 여자친구 혹은 내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협상이다. 이거는 협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뭘 목적으로 하고 있지? 내가 큰 목표가 뭐지? 그거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 선이 어디지? 그 규칙이 뭐지? 그 규칙을 단편적으로 잡지 마세요. 좀 폭넓게 그렇게 잡아보십시오. 네, 오늘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말하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오프라인 화술 실습에서 진행됐던 얘기고, 향후에 이거는 좀 길게 진행을 해야 좀 더 체득이 될 만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월에는 좀 워크숍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이버 카페 혹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1시에 오프라인 화술 실습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도 새로운 강좌 열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즐거움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